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지난 주말 한미 FTA 타결 소식으로요. 이에 따른 증시의 항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타결 소식 이후의 첫 거래일이 오늘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50선을 지켜내는 수준에서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미 FTA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과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시는 분이죠. 검투사 임현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1950선대 초반까지는 지지해 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한미 FTA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봐야 할 업종도 많고요. 종목도 많은데요. 오늘 장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 놓고 봤을 경우는 이제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들을 실패하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었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를 좀 관망하는 흐름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개인은 한 2천억 가까운 매수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선물 옵션 포지션을 좀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선물 포지션이 이제 매수 포지션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게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현재 1953포인트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번 주에 만기주까지 겹치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매도 계약세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조정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큰 폭의 조정보다는 옵션 만기까지는 일단은 소폭의 변동성만 약간만 발생이 되는 그런 조정장이 발생이 될 것이고, 이번 주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남겨둔 시점 때는 추가적으로 또 가서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방향성을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종목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늘 한미 FTA 결과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한번 부품주들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종공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출발하면서 시세를 내다가 마지막에 좀 빠지면서 4%권대에서 마감을 하는 흐름들이 발생이 되었고요. 오늘 지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코. 네. 지코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도 기록하는,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도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또 보통은 이제 한 4, 5%권대에서 부품주들이 완성차 주보다는 상당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조선 관련 종목들, STX 엔진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STX 엔진. 예.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7% 이상, 안 그래도 추세 자체가 좀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졌었던 것은 조선업종 자체가 IFRS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부채 비율 증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뭐 시장에 좀 이런 얘기들이 나돌면서 조선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들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행업종들과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반적으로는 요즘과 같은 장은 특별하게 특정 종목들만 치고 나가는 장 속에서 한 업종들이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건설, 은행 업종들은 일단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대출을 통해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건설업종들도 살아나게 되면서 은행업종들도 같이 선방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특별하게 강하게 치고 나가진 않았지만 건설업종들, 은행업종들 상당히 선방을 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 흐름들은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한미 FTA에 대한 영향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꾸려보면 좋을지 이 점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미 FTA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오늘 FTA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네. FTA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이제 한미 FTA 그 타결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만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세 업종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했던 자동차 업종이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전자 업종이었고요. 세 번째는 제약 업종인데요.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 업종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리고 TV, 냉장고, 이런 그 세탁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무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체결을 통해서 무관세를 통해서 수익을 뭐 가시권에서 둘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은 아니고요. TV하고 세탁기만이 한미 FTA를 통해서 무관세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그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V하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두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 전자업종 FTA 체결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한국 쪽에 좀 유리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했던 업종은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평화전공이라든지 세종공업 같은 한일유화 이런 부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완성차,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도 있는데 왜 부품주들만 움직였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FTA 체결 내용들을 속에는 완성차보다는 가장 먼저 무관세 적용을 하는 것은 부품업체들이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부품주들이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완성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 BMW라든지 벤츠 같은 아주 좋은 차, 아우디라든지 이런 좋은 차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미 FTA 결과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조금 1차 협정 결과보다는 후퇴하는 측면들이 있지만은 그 내실을 살펴봤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자동차를 얼마나 선호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차보다는 유럽 쪽의 자동차 선호도가 좀 높다. 미국 차의 그 무관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는 4년 이후부터 무관세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경우에 선호도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다지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결과적으로는 1차 협정보다는 좀 후퇴하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그 내실로 놓고 봤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은 이제는 뭐 차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디자인이라든지 내실,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미 FTA 결과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전기전자 업종 관심 유지하시고요. 자동차 부품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까지 관심을 유지하시라라는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요.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순서인데요.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가 이어집니다. 시황, 업황, 종목의 3박자 투자 원칙, 소량을 비중으로 단기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생존을 위한 모멘텀 투자 비법,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희에게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그렇다면요,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반도체 범핑업체였죠. 네페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추천하신 이후에 상승하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이 네페스라는 종목 네. 자체를 반도체 업황을 보고 이 종목 디스플레이 업황을 보고 이 종목을 들어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종목을 보유하는 기간 자체를 내년 1분기, 2분기 반도체 가격이 회복이 되고 디스플레이 가격이 회복이 되는 시점대를 보고 종목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빠지더라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추천을 할 때도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서 천천히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걱정 안 하시고 종목들을 담아간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페스 추가 대응 전략, 보유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이번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실패 원인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인지 주제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원인과 그 실패 사례들을 통해서 그 실패들을 우리가 한번 엿봤고요. 요번에는 그 실패 사례와 원인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드디어 종목들을 잡는 그 기법과 그리고 사냥하는 기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요, 직장 다니시면서 짬을 내서 하시기 때문에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하시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따라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네. 제가 이제 증권방송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특히 국내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수익은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리스크는 없었으면 좋겠다. 수익과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절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리스크를 다 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한번 잡아보겠다. 자, 지금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은 지코입니다. 지코라는 종목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한미 FTA 결과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어가서 정말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겠죠. 그러면 내일 한미 FTA 결과가 부품주들이 가장 좋은 호재일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내일 이 종목을 또 매수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종목이 상가 갔으니까 내일도 매수하면 더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투자가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내일 매수했을 경우에 과연 바람직한 투자냐? 에 대한 부분들은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미 FTA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비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시적으로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은 비준 받으려면 적어도 1년 이상 미국과 대한민국의 국회를 비준을 받는 것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늘로써 아니면 한 며칠 더 가다가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좋다라 그래도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공략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런 지코 말고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 오늘 또 AD 모터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한 5% 이상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AD 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 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부품업체에도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도 FTA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AD 모터스라는 종목들도 오늘 6% 이상 갔는데, 뭐 이 종목은 지코보다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그 모멘텀, 단기간에 그 호재들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면 수익은 날 수 있고, 뭐 내일 검투사가 예측한 것보다도 더 상한가 가고 모레 상한가 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 투자가 바람직한 투자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익은 단기간에 날 수는 있지만은 그 결과 자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AD 모터스 한번 보시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고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발생이 되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수익만큼 리스크도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정말 쉽지가 않고요. 리스크와 수익을 한 번에 잡는 투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투자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많이 들 텐데요. 저도 많이 듭니다. 시청자분들, 고객분들이 리스크와 수익을 그래도 너는 전문가이지 않느냐, 리스크와 수익 다 잡게 나한테 종목들을 달라라고 많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던 끝에 만들어낸 기법이, 뭐 기법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요. 투자 방법이 모멘텀 투자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한번 제가 칠판으로 쓰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수익을 원하고 리스크는 작게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러한 방법은 쉽지가 않다. 고민을 하던 끝에 검투사는 모멘텀 투자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뭐 이거는 뭐 대중에 많이 알려진 투자 기법이긴 하지만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사전적 정의는 힘, 추진력이라는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힘, 추진력.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힘과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과 같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 호재가 있으면 그건 힘이 되고 추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다만 오늘과 같은 그 투자 종목은 모멘텀 투자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건 뭐 책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원론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이 모멘텀 투자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가는 버튼업식 모멘텀 투자가 있고요.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식 종목 투자가 있습니다. 어느 게 과연 모멘텀 투자에서 맞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경우에, 오늘과 같은 한미 FTA 결과로 단기 호재로 해서 개별 종목들이 호재에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탑다운식이 될 것이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버튼업이었고 탑다운식 그 모멘텀 투자가 되는 겁니다. 탑다운식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거시적인 부분들을 봅니다. 주가를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거시적인 변수가 있겠죠. 이 거시적인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환율도 있을 것이고, 금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연평도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을 보고 그 상태가 좀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업종을 봅니다. 업종. 오늘과 같은 그러면은 한미 FTA 결과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잘 체결이 될 것 같아. 이건 거시적인 변수고,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이 잘 갈 것인가를 살펴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 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업종 분석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업종 분석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오늘 갔던 뭐 지코라든지 평화전공, 한일위아와 같은 개별 종목들을 공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종목들이 엄선이 됐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있죠.
매도 타이밍 잡는 기술적 분석, 선을 그면서 지진이 저항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겠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느 투자가 가장 한국인들의 그리고 어떤 투자가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상식적인 생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전반적인 거시적인 흐름들을 보고 한 종목들을 잡아가는 투자가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은 테마주를 공략한다든가 아니면 세력주를 공략한다든가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런 투자를 했을 때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모멘텀 투자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요 하나하나 지우면서 그 지표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들을 볼 텐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지표는 준공 후 미분양 미분양 추이입니다. 거시적인 분석을 놓고 봤을 경우에 1998년 IMF 아니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에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은행주들도 급락하는 상태가 발생이 되죠. 은행들의 그 주가 흐름이라든지 종합주가지수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더니 상당히 좀 좋지 못하더라. 그리고 부도, 건설업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악재들이 발생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거시적인 흐름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좀 살펴봤더니 건설업종들의 준공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바로 이 시점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정체에서 2010년 감소하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건설업종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그런 분양과 관련된 부분들이 감소하니까 이제는 건설업종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 돼 라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을 경우에 그러면 건설업종과 관련된 국내 건설사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건설사들이 있을까요? 삼성물산을 한번 봐볼까요? 자, 삼성물산을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주가 차트를 살펴봤더니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쫓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실전 매매에서는. 차트를 통해서 눌림목 매수, 눌릴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라.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실전에서 가능한가? 과연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흐름이 엄청나게 강하게 가고 있고 GS건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상단 부분을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돌파해서 3%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도급 랭킹 5 안에 드는 삼성물산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회사들이 너무 주가가 올라서 잡기가 힘들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 종목을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사 쪽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살펴봤을 경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해서 이 회사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들보다 현금 확보 분량에 대한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들,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지 종목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경우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네. 태영건설이라는 종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그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건설업종이 바닥을 찍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놓고 봤더니 차트상으로도 빠진 이후에 눌려주고 지금 올라가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중요한데요. 회사의 재무 상태를 놓고 봤더니 재무 상태도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에서 가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대출이 85억, 1년 연간 매출이 1조 4천억 이상이 되는 이런 회사에서 85억밖에 안 된다. 상당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멘텀 투자를 좀 정의를 해봤을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칠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거시적인 흐름들을 살펴봐라. 그러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업종을 어떤 업종들을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업종으로 들어간다. 업종을 보는 데는 일단은 샘플을 건설 업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요즘 IT 업종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는데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을 지표들을 살펴보면 되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대를 살펴보면 되겠고 이러한 그 중요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종마다 중요 지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주겠다. 검투사가 해주겠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조금만 증권사의 레포트들만 살펴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얼마든지 중요 지표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을 살펴보고 이 업종에서 다시 종목들로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종목을 보는데 회사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은 어땠느냐, 그리고 안정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차트를 가장 먼저 보죠.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그 유명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도 그냥 업종이라든지 이런 분석 없이 이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종목을 차트만 보고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개인 투자자들은 더 하겠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자 비법을 가지고 왔고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자,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겠지. 혹시 빠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서 일단은 1000병을 보내보자. 소액만 1차 매수 들어가고 회사가 정말 좋다라고 했을 경우엔 더 빠지더라도 지지 구간대에서 다시 2차 매수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서 종목을 매수하는 이것이 바로 모멘텀 투자 기법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 검투사가 더욱더 종목을 가지고 더 펀더멘탈을 보면서 차트를 접근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멘텀 투자 이 시각을 이용해서요. 방금 전에 태형건설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까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태형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대 60일 이평선 구간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대를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거래량 자체가 한 1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경제TV를 시청하는 정말 불특정 다수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매수 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욕심 가지 마시고요. 옵션 만기 지난 다음에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150원, 오늘 종가가 6,18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150원을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조금씩 잡아가시고 손절가는 5,900원, 한 4% 정도 손절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4% 정도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인 태영건설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양종합금융증권을요, 1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인데요. 네, 앞으로의 대응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동양종금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강한 그 흐름을, 하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 자체는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양종금뿐만이 아니라 증권주들이 다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회사 상태로 놓고 본다면 증권사 중에서는 국내 3위 안에 드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하락 이후에 반등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 자체도 지금 현재는 11,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000원대라면은 뭐 지금 현 주가 상태로 놓고 본다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올라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손절하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주가 흐름을 지금 조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거래량들도 감소하면서 이제 서서히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드릴 종목은요, 경동제약입니다. 87,550원에 매수하셨고요. 역시 20% 갖고 계신데요. 020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경동제약 살펴볼까요? 예,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87,550원이 아니라 8,700원일 겁니다. 예. 8,700원대면은 뭐 최근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매수 시점대를 1차, 2차, 3차 구간대 정도로 한번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요 1차 구간대에 들어갔다면은 큰 욕심 부리시느라고 안 털고 나오신 것이고, 요 2차 구간대에 들어가셨다면 조금 어느 정도 하락하는 구간대에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있는 그런 투자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요 마지막 최근에 한 3차 구간대에서 3차 구간대는 아니네요. 자, 1, 2차 구간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현재 주가 상태 그리고 차트 흐름들을 살펴봤을 경우에는 이 종목은 좀 세력주 아니면 테마주의 형식을 펼쳐주고 있다. 단기간에 세력들이 수급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급등 패턴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 시점대에서 이미 세력들이 물량들을 조금씩 매집을 했고, 그리고 한 방 쫙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구간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한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간대에서 지금 수익이 나다가 물린 것인지 들어가면서 단타치로 들어가셨다가 손실이 난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 자체도 지금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짧게 단기간에 수익 실현, 손실을 보더라도 수익 실현, 손절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일단은 하시고요. 뭐 내일이라도 지금 구간대에서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원금에 대한 그 부분까지 오기 전에 조금 손실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도로서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1186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호텔신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3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갖고 계신데요. 목표 주가를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26,300원에 매집을 하셨다. 예. 호텔신라. 정말 매수를 잘 하셨네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한번 요 지점대에서 매수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도 이 호텔 신라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G20 회의를 통해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봐지고 그렇다면 위안화가 어찌 됐던 간에 절상폭 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절상이 됐을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소비 능력은 소비 욕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 따라서 중국인들의 국내 유입은 늘어날 것으로 봐진다. 라고 봐지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스키장이 오픈을 했는데, 스키장을 최근 들어 많이 가게 되면은 대만 사람들이라든지 중국 사람들, 화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관광 특수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지고, 그렇다면은 중국인들의 그 국내 유입을 통해서 면세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봐진다. 따라서 보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바닥을 현재 다지면서 지금 이 구간대를 상단 부분을 뚫고 갈 것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차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구간대에서 캔들이 장대 양봉을 내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2,000원, 3,000원 갈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이 구간대에서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29,000원대, 28,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과거에서 28,000원대까지 하락했던 때도 매도 안 하고 기다리셨던 분이라면은 크게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좀 빠지더라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보유를 하시면서 정고점대 33,000원 이상 돌파도 가능해 보이니까 좀 더 지속적인 홀딩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텔 신라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플렉스컴입니다. 6,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인데요. 주가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497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예, 6,300원에 플렉스컴을 매수를 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를 한번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추세로 놓고 본다면 일단은 좀 조정이 발생이 되는, 그러나 이평선대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이 구간대에서 더 추가적인 이탈 없이 저점대를 높여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현 구간대가 의미 있는 그런 시점대일 것으로 봐집니다. 과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구간대가 상당히 지지와 저항 구간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조금 더 이탈이 될 수는 있겠는데 6,30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크게 손실이 발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손절가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보유를 하면 되니까 손절가만 대략적으로 한 5,35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이탈되면은 가급적이면 좀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탈이 안 되면 조금 빠지더라도 한번 보유를 하시면서 관망을 하시다가 반등 나오게 되면 올라가는 구간대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던가 아니면 좀 불안하시면 매수가 오기 전에 조금씩 분할 매도로서 가져가시던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2646님께서 보내주신 LS산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요, 86,800원이고요. 비중은 25%인데요. 중장기로 보고 계신다고요? 예, LS산전 중장기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주봉상으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상 차트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 있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대를 좀 살펴봤을 경우에는 한 93,000원대 정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경우엔 한 93,000원에서 한 4,000원대가 매물 저항대가 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지기 때문에 요 정도 때에서 오게 되면은 일단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겠고요. 좀 반반씩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라는 게 전문가들이 목표가는 제시해 드리지만 정확하게 목표가에 간다라고 확신이 든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과연 그 추천을 하겠습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매수해서 목표가 올 때까지 여행 다니고 있다가 목표가 오면 매도를 하겠죠. 목표가는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일 뿐입니다. 가기 전에 투자 심리 자체는 흔들리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더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종목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100% 비중을 다 들고 가서 목표가까지 들고 간다라는 것은 투자하는데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적당히 9만 3, 4천 원대 오게 되면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을 더 가져가시던가 전량 청산을 하시던가 그렇게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전기술 살펴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을요, 497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94,200원, 비중은 25%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한전기술 조금 많이 좀 빠졌죠.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 떨어지는 갭 자체가 발생이 되면서 차트상으로 좀 상당히 많이 9% 가까이 좀 하락을 발생이 됐는데요. 네. 제가 종목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내부적인 악재라든지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관련 테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펀더멘탈이라든지 향후 수익성 면에서 상당히 좋고 회사 자체도 우량하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테마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주가 하락이 발생됐을 때 잘 버텨주는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추세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9만 4천 원대면 9만 4,200원인데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9만 원대 정도, 9만 원 혹은 좀 더 보면은 8만 9천 원 정도까지 손절가를 보시고 쭉 일시적으로는 장중에 이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꼬리 달면서 살짝 이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깼다가 올라가면은 일시적으로 올라오면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8만 9천 원마저도 이탈되면서 빠지게 되면은 지금 한 2, 3% 정도 손실을 감안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손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오늘 과도하게 낙폭과대가 발생이 되면서 장 초반에 시초가에 쭉 땡기면서 9만 4,200원 이상 돌파가 되면서 수익이 발생이 된다. 장 초반에 내일 중요합니다. 장 초반에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부는 수익을 최소한 70%까지는 들어간 비중이 70%까지는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30%는 매수가 이상에서 손절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장중에 수급들, 호가들을 보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현대제철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을 11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신데요. 이번에 현대제철은요, 01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제철 이어서 살펴볼까요? 예, 현대제철 1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걸로 봐집니다. 먼저 현대제철에 관련된 종목들은 저도 진단을 상당히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박스권 구간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한 10만 5천 원대까지 좀 하방향을 좀 열어놓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걸로 봐지고 10만 5천 원대가 하향 돌파된다. 하락 돌파되면서 추세가 깨지고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깨진다면 큰 폭의 하락도 추가적인 10만 원 하단부까지도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 손절을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OCI를 보내주셨는데요. 32만 7,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10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OCI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현대제철과 얼추 비슷한 그런 차트 흐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OCI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업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회사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OCI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회사에서 파는 그 제품들의 업황 자체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가 좀 흘러내리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추세가 꺾여가지고 이제는 흘러내리는,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쌍봉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쌍봉을 만들면서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받을 때 지지받지 못하고 깨지면은 9만 원대 이상으로 하향 돌파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OCI 같은 경우에도 지지받을 때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된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을 연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적어도 이제는 뭐 아래 꼬리 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있지만 뭐 좀 지지부진하고 시황 자체도 옵션 만기주를 맞아가지고 불안한 부분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8만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고민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매도하기 손절하기도 어렵고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 종목을 가지고 오면 저조차도 진단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손절하라 그러면 손절하시기 어려우실 거고 그렇다고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지금 현상으로서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뭐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손절을 확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지만 손절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종목들을 길게 끌고 간다면은 보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놓치고 계좌에 있는 원금들은 모두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2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28만 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28만 원대까지도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STX 엔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STX 엔진을 36,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예, STX 엔진이 바로 이제 추세가 꺾인 종목이죠. 36,200원. 자, 한번 주봉상으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적어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차트 정도만이라도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차트 분석인데 차트만이라도 좀 보실 줄 알았다면은 이렇게 꺾이는 시점대에서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시점대죠. 이런 시점대, 우리 매수하신 가격대 이런 시점대에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과연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 36,000원 지점대에서 하향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셨어야죠. 손절을 하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IFRS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선업종들의 부채 비율 증가라든지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들이 생뚱맞게 또 악재까지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돌면서 주가를 7% 이상 하락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뭐 조선업종들에 있어서 뭐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강력하게 뭐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도 어렵고 손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7%라는 좀 단기 급락 상태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내일 정도에서는 시초가 정도에서 단기 낙폭에 따른 단타 매물들이 들어와서 장 초반에 올렸다가 일시적으로는 좀 손실폭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장 초반에 시초가 정도에 한번 물량들이 들어와서 올리게 되면은 좀 손절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것도 아깝다 그러시면 최소한 비중 자체를 50%, 60% 정도는 줄이셔가지고 이것을 꽁꽁 싸가지고 있으시다가 조선업종들 STX 엔진이 다시 올라오는 시점대에서 다시 재투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다시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연출이 되니까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두 가지 방법, 상황, 시황, 수급, 호가 이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회는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면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까지 마쳐주셨고요. 그리고 상담까지 해주신 검투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요, 인크레벨 전문가죠.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